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내담자 사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에 내담자 사정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동기 역할 사정하기입니다. 이 동기 역할 사정하기는 내담자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는 자기 보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탐색하는 자기 보고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내담자가 효과적이다. 그럼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탐색하는데 지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성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인지적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은. 그리고 인지적 명확성이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효과적이다. 자, 이와 같은 인지적 명확성이 결여시, 부족시, 없을 시 행해져야 하는 동기 사정 기법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사정, 상황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효능감 기대에 대한 사정, 결과 기대에 대한 사정, 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사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기 사정하기에서 내담자가 성공에 대해 낮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진로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또 좋은 선택이나 전환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증가시키고, 역시 기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킨다. 너가 그것을 선택을 진로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증가시키고, 직업 상담의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증가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 관계 사정이죠. 이것을 우리는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이라고 하는데, 자,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그리고 생애 계획 연습을 전환시키기. 세 가지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역할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내용까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질문 통해 사정하기입니다. 자, 이 순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담자 생애 역할을 나열하자. 우리가 슈퍼에서 그 역할, 그 생애 진로 무지개, 생애 역할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학습한 바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나의 역할을 쭉 생애 역할을 나열해 보는 겁니다. 학생, 뭐 자녀, 근로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면 종교생활, 친교생활, 친교활동 이런 역할을 쭉 일주일 동안에 자신의 역할을 해놓고 어떤 역할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를 또 한번 정해보는 것이죠. 역할 소요 시간량을 추정해보는 겁니다. 학생 역할은 40시간을 했고, 자녀 역할은 몇 시간 했고, 근로자 역할은 몇 시간 했으며, 이러한 역할 소요 시간 양을 추정해보고, 그리고 내담자의 가치 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자,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를 매기는 거죠. 1위부터 쭉. 자, 순위를 매긴 다음에 상춘적, 보완적, 보상적 역할을 찾는 겁니다. 자, 상충적 역할로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자녀 역할을 잘 하자니, 알바를 하자니 학생 역할이 좀 부족하고, 이러한 어떤 상충적인 역할을 찾고, 그리고 보완적인 역할, 보완적인 역할, 이성적 친구의 만남,
오히려 이성적 친구의 만남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보완적인 거, 또 보상적인 거. 내가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여가 뭐 등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간다든지 이러니까 내가 기분이 풀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와 같이 상충적, 보완적, 보상적 역할을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는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다. 이 네 가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는 내담자 삶을 대표하는 원 그리고 명칭을 적고 역할 관계를 연결해서 표시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상충적 역할, 보상적 역할, 보완적 역할, 그리고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는 그 생애 역할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생각하며 이들 중요성을 나타내는 원을 그리기. 원이 크면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자, 만약에 질문 통해 사정하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1, 2, 3번을 놓고 만약에 동그라미 역할관계 그리기 그러면 이것은 틀리죠. 이 동그라미 역할관계 그리기는 별도의 사정 방법이지 질문을 통한 사정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호 역할 사정 방법이 아닌 것은 질문, 동그라미, 생애 계획 연습 요거 이외에 다른 걸 써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치 사정학입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거, 이 가치는 사람의 기본 신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전 이런 가치는 어떤 어릴 적 어떤 경험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그 경험이 현재에 실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러한 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스토리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전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치는 어떤 동기의 원천이죠. 자, 두 번째, 이 가치 사정의 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 사정의 용도는 역할 갈등의 근원 찾기, 그리고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전환의 전략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성격 사정이라든지 흥미 사정의 예비 사정으로 활용한다. 성격과 흥미의 예비 사정으로 활용하고, 현재의 직업 불만족 근거를 발견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가치와 어떤 직업에서 나에게 주는 그러한 그 강화, 보상이 불일치가 되면 불만족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러한 불만족 근거의 근거를 발견하고, 또 저수준의 동기, 낮은 수준의 동기, 성취의 근거 찾기, 또 자기 인식의 발견, 이런 것이 이제 가치 사정의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예부를 드린다. 누가 저자가 이렇게 가치 사정 용도를 암기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암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보고식 가치사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치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고식이다. 이 자기보고식 가치사정법을 보면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자, 백일몽 말하기. 백일몽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꿈, 환상을 의미하죠. 또 과거 선택 해상하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기록, 내가 자유시간에 어떤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쭉 살펴보는 것이죠.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이거는 이제 체크 목록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절정 경험 조사하기. 예, 그래서 요 6가지도 우리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보고식 가치사정법. 자, 존백은 누구의 동생이에요? 존박의 동생이죠. 존박의 동생 존백은
과자 체절이다. 과자 체질이다. 과자 체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뭐 거절 자백 존경 체크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 방식에 암기하기 쉬운 방식대로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2차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흥미사정항입니다. 일단 흥미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흥미사정의 5가지 목적. 그래서 이제 흥, 사, 목 이렇게 하는데, 자, 흥사목은 자, 여자 찍찍찍 여자 찍찍찍 이렇게 한번 외우면 어떨까? 흥사목 여자 찍찍찍. 자, 여가 선호와 직업 선호 구별하기. 그 다음에 자기인식을 발견, 자기인식 발전, 그리고 직업 대한 규명을 하자. 불만족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직업 및 교육상 불만족 원인을 규명하고 직업 탐색 조장을 하자. 이렇게 흥미사정의 5가지 목적도 한 자리를 따서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슈퍼의 흥미사정 방법입니다. 자, 요 3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 조작된 흥미는 별도로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슈퍼의 흥미사정 방법. 자, 표조사 조작이 됐다. 이렇게 표현된 흥미, 조사된 흥미, 조작된 흥미. 자, 표현된 흥미는 질문을 통해서 사정하고, 조작된 흥미는 심리검사를 통해 사정한다. 자, 조사잖아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얘기하고, 표현을 하니까 질문을 통해서 하고, 세 번째 조작된 흥미는 관찰을 통해서 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한다. 관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이는 개인의 흥미가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기는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특히 직업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된 흥미의 내용까지, 즉 관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조작, 표조사 조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미사정의 기법으로는 대표적인 직업카드 분류 기법,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실시. 이것은 우리가 워크넷 들어가시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하고 S형이 있죠. L형은 생활사와 성격 5요인이 같이 나오고,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흥미, 리아세 6가지만 나오죠.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는 홀랜드 성격 검사가 있고, 스트롱 흥미 검사가 있다. 흥미 평가 기법으로 알파벳에 맞춰 흥미 거리를 기입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 직업 카드 분류법인데, 이 직업 카드 분류법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겠죠. 직업 카드를 주고 직업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결정하지 않은 거, 이러한 중성적인 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카드를 보여주며 분류하는 것이죠.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 의문이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의 7가지 최고 직업을 찾은 후에 홀랜드 유형 부호로 기록하는 것이죠. 자, 7가지 중에서 홀랜드 부호가 S형이 가장 많다.
네 가지다. 그러면 이 사람은 S형, 사이형의 직업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흥미사정의 기법인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질 직업을 의한 실행 준비다. 그래서 만약에 직업카드 분류 기법이 직업을 고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직업을 고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분류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어떤 유형이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질 직업을 고르는 그러한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을 고르기 위한 것은 아니죠. 내가 꼭 선택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네, 성격 사정하기. 자, 성격은 직업 선택과 직업 적응에서 핵심적인 변이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경우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성격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격 사정의 두 가지 접근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랜드 성격 유형, 홀랜드 유형,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입니다. MBTI입니다. 자, 홀랜드는 앞에서 리아세 접근법을 시도를 해봤고, 이제 여기서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MBT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사정의 용도는 일단은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 역할, 작업 기능, 작업 환경을 확인하고 직업 불만족 근원을 확인하자. 이런 것이 저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홀랜드의 성격 사정, 홀랜드 여섯 가지 이것은 우리가 홀랜드 이론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관습적, RIASC 각각의 성격,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거 선호. 자,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운동선수 등. 탐구적, 관찰, 탐구하는 이론적 세계, 연구, 분석, 추상적 문제 해결 지향. 또 예술적, 예체능계, 추상적, 예술적, 창의적인 세계. 자, 사회적, 인간 세계, 사회기술과 타인의 변화 촉진시키는 능력 존중. 자, 대인관계, 봉사, 사회복지사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진취적, 설득, 리더십, 모험적. 자, 그래서 사업가, 정치가. 관습적은 모범생. 그래서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성실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일, 총무일, 이런 비서일 이런 행정적인 직업에 적합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지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칼 융이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입니다. 심리 유형론. 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 칼 융이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의 이론으로 쓰면 안 됩니다.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한 자기 보고식 강제 선택 검사다. 그래서 네 가지 기본적인 선호 경험을 통한 선호 경향을 통한 선호 경향입니다. 서로 경향을 통해서 16가지 성격, 4416, 16가지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것은 네 가지 기본 선호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향형, 내향형,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자, 역시 이 MBTI도 우리가 앞에서 직업 심리 쪽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향 내향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에너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외향에 있느냐, 내향에 있느냐.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하기 좋아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휴일 내는 에너지를 충진시키는 거죠. 감각형과 직관형. 이것은 그 지각적 또는 정보 수집 과정입니다. 정보 수집 과정인데, 자, 어떻게 수집하느냐? 감각형은 오감에 의해서 수집을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먹어봐야 알고, 또 어떤 짐을 옮기려도 딱 자를 재서 측량을 한 다음에 맞으면 딱 옮기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관형은 자신의 육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죠. 자, 그래서 인식 기능은 감각, 직관, 에너지 방향은 외향, 내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형과 감정형. 이 사고형은 인지적, 이성적, 합리적,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정형은 우리가 정서적, 정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판단 의사결정의 기준이죠. 이걸 외울 때 요 사고형 감정형이 중요한데, 자, 판단은 누가 한다? 사감이 한다. 기숙사 사감이 한다. 예,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이 나왔다 해서 요 D 판단형 J형 요거 아닙니다. 요 판단형 U가 아니고 J입니다. J. 요 판단형은 그 빠른 답변, 굉장히 쉽게 결정을 하고, 그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은 체계적으로 잘 계획해서 계획하는 사람이 바로 판단형입니다. 인식형은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느린 답변, 과정을 중시한다. 이것은 생활 양식을 선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활 양식은 판단, 인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 설정은 많이 했죠. 그 자신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해주는 인위적인 것이고, 목표 설정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하고, 또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요 네 가지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로 시간 전망입니다. 이 진로 시간 전망의 의의는 진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상을 말하고, 미래에 대한 내담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목표에 연결시키는 것이죠. 내담자로 하여금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미래에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그 미래를 내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죠. 자, 행복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용도를 살펴보면은, 자, 미래에 대한 설정을 가능해야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능한 정 미래가 되어 있죠. 미래의 모습을 실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현재 행동과 미래 행동 연결하고, 목표 설정을 축구하고, 진로 계획의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진로 계획 기술을 연습하고, 진로 의식을 높여준다. 자, 이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 진로 계획의 긍정적 태도를 강화한다. 근데 이것을 뭐 수정한다 이렇게 계획도 안 세웠는데 무슨 수정을 합니까? 이렇게 바꾸어내면 이건 틀립니다. 네, 코틀의 그 원형 검사인데요. 자, 원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납니다. 원의 크기는 시간에 대한 상대적 친밀성을 나타냅니다. 원이 크면은 내가 그쪽에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행동, 미래 목표와 연결시키는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
자,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의 방향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원의 크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죠. 자, 변별성은 미래를 의미있게,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여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성은 미래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진로 연결을 해서 진로 인식을 증진시킨다는 겁니다. 통합성, 요 세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원의 배치는 경계에 접한 원. 자, 원이 이렇게 경계에 접했죠. 이렇게 이것은 시간 차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접한 원은 시간 차원 연결. 자, 부분 중첩된 원, 이것은 연합을 의미한다. 자, 경계에 접한 원, 시간 차원, 그 다음에 부분 중첩된 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이죠. 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요거는 저는 연합이고, 완전 중첩된 원, 동그랗게 겹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통합을 의미하고, 전혀 접해 있지 않은 원은 고립을 의미한다. 자, 통합, 고립, 원에 따라서 원의 배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